어, 리코딩. 아,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어떻게 잘 지내시죠? 잘 못 지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참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 그래요? 우리 저기 또 지난주에 인문학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에 네. 아주 구구주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 구구주의자가 이 방송을 보는 건 아니죠? 아, 지금 몇 명이야?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뭐 네, 서브스크라이버가 전혀 없지? 안 네. 늘어? 안 어? 들죠. 아직 체크를 안 해봤어. 아니야, 한참, 좀 늘었던데 13명인가? 그래요? 오, 좀 늘었네. 점점 어떡하나? 늘 거야. 근데 오케이. 그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을걸? 여기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 음, 그분 얘기는 빼는 게 낫잖아. 네? 응? 아니,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냐고 음. 물어보길래, 그, 이 그래서, 선거 결과에서 음, 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음, 졌을 때,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음, 23, 23만 표? 7만 표? 뭐 음. 하여튼, 야, 이 0.73%인가 이 차이로 이게 진 거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지. 네.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어떻게 야, 한국에서 그렇게 나는 윤석열을 그렇게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이 그 투표할 거라고. 근데 지금 나는 이후로 그 한국 뉴스를 안 봐요. 절독해 버렸어요. 다 한국 뉴스를 안 봐. 보면 그치. 열받을 것 그치. 같아가지고. 언론이 내가 볼 때 이제 그 미디어가 아주 1등 공신이죠. 윤석열 당선에 아주 1등 공신.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분석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희가 분석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사실상. 음, 제가 느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속 신앙과 박근혜 세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차를 탔었잖아요. 그러다가 예. 네, 그게 까발리는 바람에 무너진 거 아니야. 음, 그런데 이번에 또 희한한 게 또, 또 내 관점으로는 종교적인 관점으로는 그 윤석열 뒤에는 무속 신앙이 있거든. 근데 음, 또 무속 신앙으로가 연합된 이 정치 세력이 또 한 번 등장했다는 얘기거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네. 그렇지 아이러니하지. 그렇게 박근혜 시기에 그 정, 박근혜 정권 때 그거를 경험을 하고 또 탄핵도 시키고 우리의 국민들이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되잖아. 근데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이게 지금 진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인류 역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겪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발생을 안 할 거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음. 인류 역사는 이렇게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어,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그냥,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을 하는데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게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거든요. 기본 바탕은 굉장히 감정이 충만해 있는 동물이라고. 이 동물 자체가. 음. 인간이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이성적 사고를 한다고 하지만 내면 그 밑바탕에는 이제 감정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 감성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 이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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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뭐 언론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위에 뭐 그 스탭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이제 끼어들면서
그리고 자기 뭐 패밀리 관계도 그렇고 그런 이권 다툼, 그러니까 이권이 거기에 또 이제 개입이 되고 이러면은 이러면서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 흐름을 타거든. 그 흐름을 타면은 이 흐름이라는 걸 참 거스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흐름이 이게 항상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정권 교체라는 게 이게 참 나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그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이게 지금 거의 레임덕이 없다시피 했는데 항상 그 50% 근처에서 이 말년에도 말기에도 그런데 또 이제 한쪽에서 이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이런 흐름들 이게 참 이- 그러니까 이- 음, 사실 뭐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보면 윤석열의 뭐 공약이라든가 윤석열의 뭐 여러 가지 뭐 인품이라든가 뭐 그 사람의 그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역량, 경력 이런 게 아니잖아 전혀. 거리야 멀거든. 그냥 정권 교체고 그 굉장히 뭐 하여튼 검찰총장까지 역임하면서 또 조국을 그렇게 표적 수사하면서 그것이 어떤 무슨 나름대로의 그 어떤 공정과 정의라는 그런 허상을 나는 굉장히 심어줬다고 보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번에 나는 아까 전에 종교의 무속신앙으로 망한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이번에 또 무속신앙으로 또 재탄생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음, 요즘 칼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파고 있거든요. 제가 예. 네,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칼융에 대해서 논문을 예. 쓰려고. 근데 음, 동시성 칼륨도 양자 물리학처럼 동시성의 원리를 어,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하죠. 동시성의 원리가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커저러티는 아니고 원인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은 어떤 현상 두 개의 현상이 있다. 음, 그러나 좀 뭔가 비슷한 그런 양태를 보인다. 음, 그런데 인과 원인은 연결이 안 되지만 의미로 연결을 할 수 있다. 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번 사건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당으로 집권을 했다가 망했잖아요, 박근혜가. 근데 또 이번에 또 무당의 세력이 또 나온 거거든요. 음, 그래 그런 의미에서 뭔가 연결되지 않나, 내가 이 두 음. 세력이. 그리고 글쎄, 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학자시고 철학자시니까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게 이 천의 하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천의식, 뭐, 제천의식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게 이제 단군이 그 제사장이면서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단군이 그 단골로 연결이 되고 단골이 무당으로 연결되고, 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종교적 심성 중에 하나가 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칼융의 아키타입 그 음, 답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무속 신앙이 아닌가. 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두 가지의 사건, 한 사건은 뭐 망했고, 예, 그러니까 촛불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촛불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예, 때.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뭔가 하나가 된 음, 느낌, 네, 음, 신명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음, 그 정권을 그 촛불이라는 그런 새로운 음, 신명나는
그런 정신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또 이제 무속이 예, 또 등장을 또 하는데 무속이 등장하니까 아, 이게 약간 뭔가 깊게 생각하는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아주 좋은 지적인데 사실 이제 유흥과 이 주역 그 이징 그건 사실 제 논문 주제이기도 했거든요. 그 어, 칼 융의 동시성 이론과 그 융의 그 주역의 이런 비교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주제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 참 그래요. 그 사실 그 무속 신앙 우리나라의 음, 무속 신앙. 무속 신앙 우리나라 한 같은 경우 그 무속 신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더 넘어서 고조선 넘어서 그 어떤 더 지나서 멀리 가가지고 단군 조선부터 해가 사실 그 단군이 그 단군 조선의 그 소위 말하는 뭐 단군 신화라고도 이제 하고 이제 이런 단군 조선의 그 건국 배경이 사실 환인 환웅을 떼어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환인과 이제 환웅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데 또 그 삼신 사상이 있어요. 삼신 사실 이제 무속 신앙의 배경이 되는 게 하늘, 땅, 인간 이 하늘신, 땅신 그이 땅의 신과 그 인간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삼신의 이런 작용이거든. 사실 이제 환희환웅의 이런 거기에서 어떤 신학적인 우리 그런 사상을 이렇게 보자면은 그 널리 이제 홍익인간 사상이 나오고 이제 제세 사실 그 무속 신앙에 나는 우리나라 원래 근본 배경이 무속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건국 이념인 그 홍익인간 이 제세 이화 이거를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홍익인간 제세 이화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건립 배경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를 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인간들의 그 무의식 속에 이것이 면면이 흐르는 거야. 그 어떤 그 삼신사상이라든가 그 그잖아요. 끊임없이 그 무의식 속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과의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내가 볼 땐 그래. 이게 이제 무속 사상의 사실상 근간이 나는 이게 내가 뭐 무속 신앙자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어,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기독교건 불교건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토착화된 신앙을 보면 그 요소들은 다 뿌리 박혀 있어요. 뿌리 박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극단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지. 사실 이제 우리 아까 우리 그랬죠 홍 선생님께서 그 비인과성 이론인데 인과관계를 어떤 뛰어넘는 이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뭐 사이키라면은 어로서 내면의 사이키와 그 외부의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 왔던 게 갑자기 아무런 인과작용, 물리적인 인과작용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의미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무속신앙 관점에서 볼 때 하늘과 땅과 인간 이 전부가 이게 디스커넥팅 이게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융은 그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풀어낸 거고 그 뭐 집단무의식이나 뭐 동시성 이론이든가 그런 거고 주역에서는 이제 64개 뭐 8개부터 해가지고 태극 음양 뭐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죠 8개 64개 이렇게 쭉쭉 진행되면서 그게 전부 다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땅 인간과의 어떤 상호작용이에요 우주론이라고 이런 것들인데 역전 이거의 어떤 조화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이 무당이 등장하고 이제 그거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보통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어떤 우리 사회가.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나도 동의해. 그 촛불 음, 음. 예 그런 집회나 이런 데가 보면은 굉장히 뜨겁잖아. 뜨겁죠. 뜨겁지. 근데 거기만 뜨겁나? 우리나라도 집회 가봐 다 뜨거워.
이건 참 일본에서 보기가 힘든 부분인데 다른 나라들나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교회 가봐 신천지 붕. 뭐 신천지 뭐 개신교 와 부흥 네, 와 지금 뭐 그리고 천주교도 캐톨릭도 물론 이제 굉장히 캐톨릭 같은 경우 그 리추얼리스틱하고 의식 중심적인 그렇죠. 예배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여기 그 서구의 어떤 또 캐톨릭하고는 또 많이 달라. 우리나라 어떤 뜨거움이 있어요. 이게 뜨거움이 있는데 굉장히 뜨거워. 이거를 어떤 자기의 이기심 그리고 어떤 돈벌이 수단 그리고 어떤 그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악용을 하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 이게 거기에도 또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음. 참 그런 측면들이 있는. 저도 그 개신교 나도 오순절 그 신앙이 원류예요. 저의 신앙은. 음, 그래서 옛날에 한월산 기동 거기서 은혜 받은 음. 출신이거든. 한월산 기동 출신이야 내가. 한월산 기도 뭐 이천성 목사님 이천성 목사. 옛날 뭐 하여튼 뭐 그런 분 있지 않았어요? 네, 거기서 예. 보면 정말 이거 연대 유동식 박사라고 있었어요. 잘 알죠. 예. 네, 그 사람이 그분 학자인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신앙의 특징은 가무강신이라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네? 춤을 추면서 신을 받는다. 뭐. 음. 네. 근데 그 집회에 가면 우선 찬송을 그렇게 많이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하면서 막 발라줘. 그러다가 한참 한 시간 뭐 거의 한 시간 가깝게 막 해요. 막 정신없게 만들어. 그냥 비트가 빨라져. 막 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주여 그 아버지여. 다르다. 야. 네.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그러나 아직도? 지금도 부흥회 그러던데. 그래요? 요즘은 좀 달라. 어, 근데 그 계열도 이제 찬양 경배와 찬양이 나오면서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네, 좀 약간 소피스티케이션하게 약간 세련되게. 컨템포러리 그 스타일로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 근데 당시 뭐 정말 그 하늘상이 정말 옛날에는 소피스티케이션 전혀 없었어요. 거의 내가 느끼면은 거의 무당의 세계와 가까워. 무당의 의식과 가까워. 그렇지. 너무 그럼 신없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쥐야 그러면 이게 또 이 어. 기가 굿 기가 그게 뭐 야, 막 흔들어져. 그 형태 보면 굿하고 똑같잖아. 아, 어? 굿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그 다음부터 이제 방언이 나옵니다. 항원이 나오는 거. 아. 그리고 안수기도 그건 딱 이천서 목사님 도로다녀. 안수기. 어. 그건 무당들도 잘해. 아, 이 아니, 우리나라 근데 80년대에 음. 부흥의 대부분 그랬어요. 부흥. 음. 예. 사실 그게 옛날 그 무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다 했거든. 옛날 일단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 여러 종교가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그 오래된 그런 그 신앙이잖아. 무속 신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역할 다 했어요. 의사 역할도 하고 카운셀러 역할하고 제사장 역할하고 다 했다고. 완전히 그 종합 예술이라고나 볼까? 종합 예술. 음. 근데 이제 사실 마음의 어떤 병, 그러니까 어, 사실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게 병이라 이게 그 사실 병이라는 거 참 마음의 병들 엄청 많죠 그 요즘. 아니 무속 신앙에서는 마음의 병과 그 육체의 병이 절대 분리된 게 아니고 그 육체의 병이라는 게 결국 마음에서 이제 시작된 걸로 이제 보고서 결국 이제 마음 치료가 결국 그 몸의 치료 이렇게 연결. 나는 아주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도 의학계에서 그거를 부인을 못하지. 심신의학이란 게 예, 있죠. 예, 그런 게 그 사이키하고 그런 것들이 피지컬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부인 못하고. 근데 무속 신앙자들 특히 그 샤먼들 그 무당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치유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을의 어떤 그 사람들 가장 하는 거는 이 마을의 이게 복인데 이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조화예요. 이 주역에서 말하는 또 조화가 있겠고 이게 조화인데 이 조화라는 건 결국 뭐냐면 융이 굉장히 인과관계를 얘기하면 그 동시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걸 갖다가 그 이게 무슨 그 어떤 그 뭐 파라사이콜로지 쪽으로 연구안도 많이 시키죠. 심령술 쪽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 그 엑스트라
ESP 있잖아. Extra Sense Perception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음, 이 마음과 육체가 마음과 어떤 밖에서 외부에서 벌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절대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 음, 이런 것들이 이게 분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마을의 조화가 결국 마음의 조화예요. 옛날에 음. 우리나라 이제 무속 마을의 신앙에서 조화가 보니까 마음의 조화다. 마음의 조화가 결국 마을의 조화 그 마을에 그 음, 마을마다 그 있었잖아요. 그 샤먼들이 꼭 있었는데 결국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결국 그 조화가 하늘과 땅과 인간과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음, 나는 이거는 모든 종교가 이거는 잘 실행을 해야 된다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로가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무속 신앙의 어떤 좋은 점만을 얘기했지만 이게 근데 굉장히 이게 부작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 그 그 희한한 게 윤석열 현상을 얘기한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합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거 아주 다음자를 새기지를 않나. 에, 그 법사를 누구야 누가 막 그 법사를 아냐 그러니까 그 법사 안다고 가끔씩 건진법사. 권진 법사도 있고 그 정법 법사도 어, 있고 어, 어. 그분한테 가끔씩 그분은 비디오를 한번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어, 하고 그럼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이런 그런 무속 신앙이나 어떻게 보면 어, 미신이잖아요. 네?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그런 어, 거에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융이 정확히 그거를 지적을 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내가 음, 뭐 융을 전부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음, 융이 얘기하는 게 결국 동시성 이론이라는 거, 어? 잠깐만, 여기서 동시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단 이제 그 개념부터 하자고. 자기가 꿈을 꿨거나 뭐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내면의 그 사이키와 그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그 현상들, 실제 물리적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 비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의미 있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예, 있는 거.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하는 사람들을 융이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아주 절실한 사람들한테서 잘 나타나요. 아주 절실한 사람들. 어떤 상황, 극단 상황으로 몰렸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 감정의 영향을 많이 많이 ESP 뭐 같은 경우에도 예, 감정적으로 좀 절실한 사람들이 ESP 그렇지. 현상이 그렇지. 그 일어나더라고요. 심리적인 카드 그런데 같은 것도 잘 맞히고. 예.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치료를 하면서 그 사이카이애트리스트로서 그 치료를 하면서 그 뭐를 보냐면 의식과 무의식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야. 이게 분리가 된대요. 저기 의식과 무의식이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 의식과 무의식이 단절된대. 의식과 무의식이 단절. 의식과 무의식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음, 이성적인 사람이거나 음,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 음,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지나치게 밝음만을 의식이 이제 밝음 세계라고 보면은 음, 지나치게 어떤 이성과 합리와 과학과 이런 논리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결벽친처럼 따지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밝음으로 가면 그 내면의 무의식 속에는 지나치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음, 음, 밸런스가 깨지면서 한쪽이 이쪽 극으로 가면 다른 한쪽은 그 반대 극으로 가는 거야. 음. 이러면서 그 무의식이 어느 순간에 덮쳐버려요. 의식을. 아, 이러면서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폭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검찰이고 굉장히 나름대로 과학적인 수사에 증거에 토대를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나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우리 검찰 세계가 그런 게 아니잖아. 거기에 뭐 다 서로 그냥 선후배 밀려주고. 근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냥 이게 타이틀만 볼 때 윤석열이라는 이런 사람 타이틀만 볼 때 어떤 그 법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검찰을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이제 저희 과학적 어떤 수사와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내가 볼 때 그 반대쪽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무의식 속에 그거를 지나치게 그쪽으로 따지게 되면은 의식 속에서 그거는 작용일 뿐이고 그 반대 무의식 속에서는 그만큼 더 비합리적인 대로 흐르는 거야 이게. 음. 이러면서 김건희를 만난 거지. 김건희는 내가 볼 때 이 의식 속에서 의식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그렇죠.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속에 사는 여자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반대 같아. 그냥 의식 생각 그때 지난번에 녹취록을 보니까 그냥 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의식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야. 비합리. 비과학적이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비합리적 비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무의식이 굉장히 또 합리성이 있어요. 무의식이 합리성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융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합리성이 발달된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논리적이고 그 논리적이죠.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발달된 거거든. 네. 그러면 반대로 무의식은 비합리적인 게 발달되겠어. 음. 이 한쪽이 그쪽으로 가면 양극으로 가면 다른 쪽은 음극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김건희 씨 지금 김건희 김건 씨는 반대로 이 의식이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무의식은 아마도 합리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무의식이 합리적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무의식이 많이 발달됐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게 합리성이 결여된 무의식이 발달됐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가 그 평상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음. 비합리적이고 우리 점술에 의존하고 말에 논리가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생각하고 그러는 게 비합리적이에요. 음. 반면에 그 사람의 내면 있지. 깊숙한 내면에는 아, 그 반대적인 요소들이 또 자라나. 아,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그 오, 그렇지. 합리성 좋아하는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 되게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아니 융이 이제 아니 또 아니. 다르게 하는데 아니마 아니무스인데 그 그, 음, 그 아니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는 반면에 아니마라는 거는 감성적이고 열성적이고. 굉장히 비논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죠. 사랑 이렇게 덮어줌 이렇게 다 비합리적이어도 이렇게 감싸주고 근데 남자들이 보통 되게 의식적으로 논리적이잖아. 우리 남자. 논리적이지. 그게 합리적이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남자들이 내면은 그래서 어,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나면 그 여자를 어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잖아. 그런데 여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대가 많대요. 보통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뭐 온수 뭐 이렇게 감정적이고 뭐 이렇게 정적이고 그러지만 이 내면은 이게 논리와 합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예를 들어 결혼을 얘기를 하더라도 음 일단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여자는 굉장히 냉철해진대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 남자는 한번 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아, 그래. 내버리잖아. 그냥 사랑을 그리고 느끼잖아. 평상시에 대화를 해도 평상시 대화는 남자는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여자를 또 설득을 시켜요. 그런데 서로 뭐 싸움이 일어나잖아.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지. 그럼 여자가 순식간에 논리적으로 바뀌어요. 합리적이고 말 잘해. 맞아요. 보통 일반 남자는 보통 말 못해. 그 합리적이고 아니 이게 뭐 이게 뭐 올라오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막뭐 올라오지. 어, 이거야. 이거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 해도 애들이 어. 이 얘기 이런 대화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다 동의해. 맞다고. 물론 다는 아니지.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건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분석을 하면 김건희 음, 여사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게 발달됐지만 그거의 반면에 깊숙한 곳은 끊임없이 합리적인 걸 추구하려는 그런 욕구가 뭐 강하다. 그거는 이제 무의식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니까
그게 근데 어쨌든 그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교착점이 없어요. 잠재 융의 그 심리학의 심층 심리학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런 비합리적 의식 자기의 의식 체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면은 그만큼 내면은 그 반대적인 요소들이 자라긴 하는데 음, 이게 서로 끊임없이 서로 만나야 되거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음. 어? 이걸 끊임없이 만나서 서로 체크업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 그 어떤 반대적인 요소를 이제 끌어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야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융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왜 남편을 그 이성 어떻게 보면 이성을 굉장히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아니 그거 좋은 아니 예인데 김건희 씨한테 빠진 남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거는 그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내가 볼 때 윤석열 지금 현재 당선자가 이렇게 그동안 그 토론을 보고 이렇게 해온 거를 보면 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예, 그 음. 사람이 합리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말도 참 어리벙벙하게 하고 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속의 어. 세력에 완전히 뭐 그러니까 그러다 아니, 보니까는 결국 김건희와 이렇게 또 잘 만나서 결혼도 했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나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를 딱 보면 굉장히 김건희 씨 보면 이 소위 이제 술자리에 사는 남자들 얘기를 참 자연스럽게 그냥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어유 그래서 뭐 안희정 얘기하면서 뭐 한두 번 해본 안희정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얘기를 하잖아요. 진보들은 돈을 안 줘서 이렇고 아니지 그냥 다 알잖아.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간 거라고. 그건 진보 쪽에서 보낸 우리 남자들은 그냥 술자리에서 그렇게 뭐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 안희정이 간 거에 대해서. 음, 김건희 씨는 그걸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스럽게 얘기하죠. 네, 아니 내가 왜냐면 김건희 씨 아니 윤석열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음, 놀라게 김건희 씨를 무시할 텐데 그냥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 됐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보는 판세는 뭐냐면 음, 김건희 씨를 굉장히 욕했잖아. 아니 그럼 네, 그쪽에서도 욕했을 거예요. 쟤 때문에 윤석열이 안 될 거다. 될 수도 있을 어, 텐데. 네, 근데 네, 근데 결론은 됐거든. 됐지. 됐잖아요. 네, 김건희를 어떻게 뭘 어떻게 했지 모르지만 김건희의 그 악재 속에서 윤석열이 됐잖아. 음,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를 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는 나름대로. 음, 음, 그리고 윤석열 그 와중에 김건희가 많이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겠죠. 주위에서. 음. 그러나 지금 결론적으로 윤석열이 됐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쪽 세력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무슨 여당이 된 거지. 어, 김건희를 굉장히 무시 못하고 못하고 김건희의 파워는 엄청나게 세졌을 거다. 글쎄 뭐 글쎄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최순실이 누구야 박근혜를 움직였잖아요. 그거보다 더 음, 크게. 뭐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어, 음, 칼륨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신 분석의 이제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이제 인간을 치유한다 그러면 무의식에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 이제 그 거기서 균형과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의식과 예, 무의식을. 칼륨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셀프가 괜찮 의식과 무의식의 유니티라 합일.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철저하게 밸런스를 이루었을 그러니까 때 전체 자아가 형성이 되지. 이거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현상을 볼 수가 있나? 김건희 씨를 더 좀 심도 있게 분석하면 좋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네, 일반 돈, 이게 얘가 아무것도 없는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부터 연락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음, 음, 음. 해서 권력의 심장부에 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과연 잘 된 거냐?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뭐 대통령직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직이라는 거를 그 독이 든 성배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이게 그건 모르는 일이야.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씨는 아직도 젊지. 나보다도 2살이나 아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70년생. 그런데 결국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걸 수도 있고 결국 이게 끝으로 가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극단으로 치닫기 위해서 결국 그러면서 그 말은 모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뭐 근데 그러나 일단 자기가 목표한 거를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융 심리학에서 음, 그렇게 뭐 이렇게 다루지도 않고 되게 뭐 근데 목표가 어, 아니라 그 뭔가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있잖아요. 무의식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그 보이스를 따르는 것이 하나의 셀프의 작용. 글쎄 뭐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니 그리고 나 여기서 이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칼 융은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음. 욥의 이야기를 이제 분석한 게 굉장히 나에게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 욥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욥의 예. 하나님이 사실상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다. 좀 예, 정의 예. 개념이 없다. 양심이 컨셔스니스가 없는 하나님이다. 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 마찬가지. 그렇게 봐요. 예수가 나왔고 응, 그 예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야훼죠. 야훼가 야외가. 주권이다. 그게 하나 응, 크라이스트고 그게 하나 응, 셀프의 본보기고 응.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선을 추구하고 정의롭게 살고 이런 어, 거에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융이 성숙 머추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숙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욥의 하나, 그러니까 그 융과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선을 막 추구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아, 그거 위험한 일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욥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걸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 근데 말 그대로 이전에, 욥 이전에 그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보여준 하나님이 야훼 특히 야외. 뭐 엘로힘이건 야훼건 근데 야훼가 굉장히 도덕적인 정죄자라고 그 어떤 다른 그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그런 종교의 그런 신과 달리 굉장히 어떤 그 철저한 그 커버넌트라는 그런 계약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그런 어떤 그 룰을 정하고 레귤레이션을 정하고 법률 이게 그런 율법 어떤 율법의 신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밑바탕에 그 무의식 있잖아. 신도 이제 신의 이제 무의식은 그 반대가 잘하는 거야. 엄청난 다크니스한 측면들이. 이, 잔인하잖아요. 예, 굉장히 밝은 마늘, 정의,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음이라면은 그 반대적인 요소들이 이제 그 어두움이잖아. 결국 그 어두움이 덮쳐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욥이 희생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러면서. 이게 밸런스가 깨진 신이라고 이게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신이라는 거는 이거야 선의 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선과 악 사실 그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사위 사회일체 얘기하더라고 융은 또. 네 사위일체 그러니까 음, 성부 성자 성령하고서 악이란 말이야 악도 같이 포함을 시켜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이라는 거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잖아 반대로 그 악이 엄청 잖아요. 무의식 속에서.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은 그 무의식의 그 악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투영을 시켜버려. 투사, 프로젝션. 다른 음, 사람한테. 음.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의식이 정한 그런 선에 위반되는 것들은 다 악으로 규정해. 그게 왜냐하면 자기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자기가 선을 추구하는 대가로 자라나는 그 반대적인 요소인 악이 다른 사람한테 투사된 거예요. 결국 그 상대방을 그 적으로 규정하고 악으로 규정하는 건 자기 자신인 거야. 자기라고. 그렇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해 있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 얘기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원수를 함부로 적을 규정하지 말고 함부로 뭐 악이 어떻다 규정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이 나누잖아. 이러면서 이제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그 쉽게 그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무찔러야 되고 이러니까 인류의 평화라는 게 올 수가 없어요. 이 선과 악을 나누잖아요. 이 선을 추구한다, 뭐 한다 이것처럼 사실상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말은 없거든. 융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지금 완전히 한국 사회가 어. 정치적으로 볼 때 완전히 양분돼 있는 거야. 양분돼 있지. 이거를 또 이용하지 서로 갈라치기를. 예. 서로 그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서로 그렇지 불공정한 세력이라고 보고 서로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는 자기 언급이거든. 결국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서로가. 음.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또 칼융이 그 고면에서 참 희한한 얘기를 하던데 오늘 읽은 건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좋은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독재로 음, 흐를 수 있잖아. 그러면 외부에 적을 규정하고 그게 전쟁으로 나라 간의 전쟁을 일어난다. 근데 민주주의는 내부 안에서 양당이 갈라지면서 서로 적이라고 말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예. 전쟁의 위협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글쎄 뭐 글쎄 그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전쟁을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뭐 민주국가 글쎄 뭐 민주국가 사실 이제 나는 그 촘스키의 그 민주주의에 비판한 거를 많이 동의하는데 사실 뭐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의 이론을 이렇게 뭐 고려하면서 그거에 따르고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힘 있는 자, 부자들 이런 사람들 이게 마이너리티를 이렇게 외면을 제도적 장치에서 그 소수를 쉽게 외면할 수 있는 게 이 민주주의 제도의 맹점 아니겠어요? 약점이고 뭐 이런 측면들인데 그런데 그것도 그게 뭐 융이 이제 그쪽에서 볼 때는 뭐 일면이 있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자꾸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게 결국 나 자신과의 이런 싸움인데 진짜 그래서 진짜 나가야 될 길은 그 악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예, 말. 진짜 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악을 규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포용해 줄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오픈 마인드라는 거. 이게 진짜 선이지.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고 이 갈라치기 하는 게 정치에서 아주 그 참 심각한 그런 이런 것들은 나는 이제 당장 이 정치에서 이게 퇴출돼야 되는 건데 이 갈라치기인데 사실 갈라치기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이 정치에서 이 득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인기를 얻지 않는 한 이 트럼프 봐. 나는 지금 똑같은 그런 느낌인데 5년 전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됐을 때 됐잖아. 그때 아무도 예상 안 했거든. 안 될 줄 알았지. 안될 줄 알았 됐어. 그것도 지금 현상이 비슷해요. 그래, 물론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 윤석열 현상하고 지금 여기 트럼프 현상 이게 지금 된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런 사람이 되지? 저런 사람이 되는데 어. 된단 말. 그리고 미국에서 희한한 게 이것도 어쩌면 동시성의 이론에 음, 해당될지 모르는데 트럼프도 외부에서 왔잖아. 그렇지. 공화당에서 예, 트럼프가 예.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죠. 외인이었어, 외인. 완전히 아웃사이더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 어, 윤석열도 완전 검찰도 그렇지. 외인이야. 검찰. 예. 예. 그리고 와이프도 좀 비슷한 길로 와이프도 많이 좀 비슷한 길로 이렇게 비슷하게 갔고 와이프도 좀 비슷하잖아. 그렇죠. 이쪽 뭐 모델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젊었을 때 뛰어난 뭐 미연이었더라고. 예, 예, 지금 예, 예. 화장빨이지만 어, 굉장히 뛰어난 미연. 저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뭐 접대부 의혹도 이제 막 일어나고 뭐 음, 이제 끝까지 그것도 좀 조사해봤으면 하는데 그게 뭐 자꾸 뭐 증언도 나타나고 많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어쨌든 그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볼 때 그래요. 그 비슷한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 사회라는 건 절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 이거 자꾸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갈라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자기 어떤 득표를 하잖아. 그러나 결국 이제 한 말로를 보자 이거야. 그게 과연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결국 그 뭐 사실 이게 핵심은 그게 이렇게 서로 그럼 예, 진보,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건데.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 아, 그렇지.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난 그래요. 저도 굉장히 좀 우울했고 그래서 한국 음, 주사를 이제 절독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울해서 음. 미주에서 훨씬 진보. 오, 득표율이 제일 많이 차렸대. 그 예, 전 저기 전라 쪽하고 전라 쪽 다음으로 그 득표율이 제일 차이 난 게 여긴데. 그러니까. 오, 50 몇 퍼센트 대 30 몇 퍼센트?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끝났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서울에서가 보통 야당이 아니 우리 쪽이 득표를 많이 하잖아요. 서울 많이 쪽에. 하지.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 쪽에서 득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아, 연결되냐면 그렇지. 어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문제. 아, 아파트 가격 그 뭐 폭등이든지 뭐 불안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잖아요. 2년간. 그러면 음. 아파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거기서 진보조차도 거의 뭐 강남 잡발 조차도 뭐 아파트 값에 많이 저기 실패를 했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근데 내가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중성을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회는 진보건 보수건 그 상관없이 음, 삼위일체가 돼 있어요. 무슨 삼위일체가 이 트렌드냐면 아파트, 음.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그리고 아이들 교육. 몰빵, 어, 학원, 그다음에 쇼핑. 이게 어, 삼위일체가 돼서요. 이게 강남부터 시작됐거든요. 강남. 그게 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거야. 음, 그 트렌드가. 어, 좀 좋은 아파트, 그다음에 좋은 아파트에서 쇼핑할 거리가 할 수 음. 있는 거리되는 쉬운데, 그다음에 아이들 학원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조건. 그 참,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몰빵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사실, 가격에 몰빵하고, 그다음에 쇼핑에 중독돼 있고, 이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그래.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뭐 문재인을 지지하거나 뭐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그거는 메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이제 이 투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 이겼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뿌리 깊은 곳은 뭐냐면 그 진보나 보수나 진보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데 그쪽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아까 고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적들 음,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더 음,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한국은 문제야. 굉장히 문제야. 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해 있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뭐야 OECD 어, 선진국에서 7위인가 뭐 그렇게 올라가죠. 예,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갔죠. 근데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먹고 살이지. 먹고 사는데 여전히 헝그리해. 여전히 헝그리해. 아직도 예, 부족해. 예, 참, 더 근데 많이 쌓아야 돼. 애들 더 교육적으로 몰빵시켜서 애들이 성공해야 돼. 경쟁 속에서 이겨야 그거는 돼. 그 끝이 없어. 우리 때보다 인서울에 목 매달려 있어요. 그게 강남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 이런 거 보면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뭘 깨달았냐면 한국 사회에서 어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굉장히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안감 있잖아요. 그걸 해소시키는 예, 파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신을 뭐 해줍니다. 무당들은 이렇게 하라. 그럼 통과할 것이다. 이, 이 문제를 우리 진보가 너무 실망하면 안 되고 자기 이 길을 우리가 이명박 때도 그런 얘기를 명진 스님이 한 것 같은데 명진 스님이 이명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물신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번에 이게 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음, 윤석열 음, 뭐 있어요, 사실. 음, 서울대에다가 뭐 고시 합격한 거. 근데 딱 보잖아요, 그거만은 없잖아요. 깡통이잖아, 솔직히 머리가. 아무 들은 음, 거 없잖아. 철학도 없지. 음. 뭐 경제적 관념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예? 음. 예? 그 술만 많이 마시고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우리 술꾼은 예, 술꾼, 라마다로 보내야지. 말하는 거면 조폭이잖아. 아, 이거 솔직히. 청와대로 갔어. 라마다로 갔어야 되는데. 라마다를 가고 조폭 뭐 그쪽 수발하고 변호사 하면서 음, 그래서 그런 사람 된 거 보면 이거는 아직도 우리 진보들이 이게 실망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더 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음. 든다는 얘기죠. 근데 역설적인 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야? 아니 그 기득권자 사실 이제 지금 굉장히 보면은 소위 말하는 강남의 그 기득권자들은 아파트 값이 더 올라서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또 그거고 욕은 또 욕을 하고 이제 부동산이 더 이거 갖다가 헤집어 놨다고 그러고 정부 이거는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세금인 거. 그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꾸 그 올라간 거 자기네 그만큼 또 밸류는 많이 올라갔잖아. 그 문정부 시대 때 그 시기에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정을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할 텐데 사실 이제 그게 이러면 안 되지만 그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종부세냐 뭐 사실 그 종부세도 그 가만히 보니까 그건 참 가진 자들한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그거라고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 보면 물론 많이 이제 올려놔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건데 다시 뭐 낮춘다고는 하는데 글쎄 이게 지금 다시 뭐 맞추겠죠, 윤석열이. 다시 낮추고 뭐 대출도 이제 완전히 이제 완화시키고 그러면은 결국 이 빚 문제가 또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사실 이 그거를 좀 해결 좀 하기 위해서 좀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다들 다 이제 또 이게 엄청난 가계빚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자살 인구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자살 뭐 세계 일이잖아요. 예, 아니 근데 예전에 근데 하여튼 그런 문제 때 가계부채 막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아유 그래 지금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면 칼융에 대해서 무속신앙과 이제 그러니까 칼융은 사실상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그리고 그렇죠 합리성의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지금이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칼륨의 그 심리학 결정 이상 있을 때 이것을 이게 잘 된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잘해가지고 잘 됐다 이거 아니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어떤 균형 상실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라고 어떤 상황도 다 발생하는 거야 트럼프도 되는 거고 뭐 어떤 상황도 발생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한 국가를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한 국가를 정부 지금 뭐 인수위원회 사회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게 나는 굉장히 불안불안하다는 거지.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경험도 없는 데다가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어떤 균형을 과연 잘 맞춰 나갈 수 있느냐 균형을 자꾸 이제 통합 얘기하고 뭐 좋은데 뭐 이렇게 말만 그러지 않고 이제 적절하게 여야의 그런 구성비를 살려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뭐 자기가 이제 근데 벌써 보니까
굉장히 이 검찰 출신들 과거에부터 해서 지금도 그렇고 이쪽으로 이게 이러면은 벌써 이거는 이제 끝난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 음, 자체적으로 붕괴된다고. 음. 이게 한쪽으로 이게 군사 정권 이제 나가니까 이제 다 끝나니까 또 이게 검찰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게 참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문민 정부다 법이라는 뭐다 뭐 했는데 이게 법이란 것이 이성주의, 이성 중심주의, 합리성 중심주의잖아. 그렇죠? 글쎄 법이라는 게 그러면 뭐 이 얼마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성 네? 구약의 신화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약은 어, 글쎄 신이 뭐 네, 인간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이렇게 그럴 그 수는 잣대를 없다고. 통해서 음,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음, 어떤 공공의 이익 그것이 합리성에 좀 위반이 되더라도 그것이 공공복지와 공공혜택과 공공의 이익이라면 여기에 이제 또 실용주의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실 네. 이게 같이 살아나가는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미국도 헌법을 규정하면서 계속 그 어멘먼트를 하잖아요. 뭐 수정 조항이라는 거. 한국도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은 이 법을 일단 제정을 하면 그거를 해석을 할 때 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러다 보니까 그거의 그 루폴을 이게 또 이게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또 수정 조항을 하고 수정 조항을 이게 전부 다 이게 균형 맞추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쪽 저쪽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고박사님 제가 이제 정치를 넘어서 앞으로 저희 앞으로 이 시대가 좀 갑자기 이제 또 좀 지평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나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정치의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 음, 우리가 소위 촛불 세력이 그 최선의 정부라고 만드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 아니었어요. 음, 그렇죠?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대로 네, 선방 선방을 했는데 불구하고 잘했어요. 잘 한 건데 네, 지금 그리고 갑자기 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아, 아까도 고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첨스키가 민주주의의 음, 허상을 많이 얘기했다면서요. 얘기했죠. 예. 실제적으로는 이건 허울만 민주주의 아는 반민주적인 많든 많은 뭐 그런 거죠. 식으로 나는 예, 예.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사실상 이 합리성의 바탕으로 서구 이성주의 계몽 시대의 바탕으로 나온 게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이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앞으로 앞으로의 이 통치 이념, 정치 이념, 정치 예. 이념은 이 합리성, 뭐 그다음에 비합리성, 이 과학 지금은 또 과학주의가 굉장히 그 합리성 위에서 꽃피운 게 어떻게 보면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좀 모든 것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뭐 새로운 정치 체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계몽주의 시대 그 이성 중심의 어떤 계몽, 뭐 이전에 뭐 도구 이성, 뭐 이성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죠. 그걸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이성도 있고 어쨌든 그 이성의 시대 그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그 많이 나왔죠. 그런 어떤 철학적, 정치 철학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뭐 포스트 모던 사회, 뭐 모던 사회, 그다음 포스트 모던까지도 나오고 사실 그런데 이게 다시 그 재구조화할 수 있는 그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볼땐
이성과 사실 새로운 정치는 그 주변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 이게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정치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이, 막연하지 않아요? 소외된 자들. 그렇지. 그런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소외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뭐냐면은 복지주의는 아닐 거 아니야. 새로운 시대에. 복지주의 아니 복지도 굉장히 필요하지. 복지도 많이 그렇죠.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새로운 정치라는 거는 그 어떤 그 회통되는 이런 정치가 많이 필요한데 소통.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정신에 그것들이 뿌리 박혀 있어. 우리나라의 불교도 이 통불교라 그래가지고 그 뭐 원효의 그런 사상들 보면은 끊임없이 화쟁론 나는 원효의 그 화쟁론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 음. 이거를 좀 정치에 인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화쟁론이 뭔 끊임없이 그 논쟁을 갖다가 이렇게 화시키는 거야. 화해를 시키는 거거든. 논쟁을 화시킨다. 화해를 시키는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논쟁을 그 화시킨다. 어떤 식으로? 화쟁이라는 거는 그 서로 상대방의 이제 서로 그 이 당파적인 싸움이라든가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 우리 옛날 그 인류 역사에서. 그렇죠. 예. 근데 특히 그 원효도 그 시대 때 그 7세기 신라 때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봤어. 왜냐하면 이제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시네. 분파가 생겨나고 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한다고. 그래서 너가 진짜 뭐 부처냐,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 진짜 어떤 그런 것들 거기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원효 같은 경우 이제 화엄 사상 어떻게 보면은 원효는 뭐 이제 화엄에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시에 그 화엄종이래 화엄교래 화엄불교 있고 선불교도 있고 이게 다 음. 다르잖아. 조금씩 다르거든. 이제 그렇죠. 거기에 예. 근데 그 다름 같은 거 갖고서 서로 끊임없이 논쟁하고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느냐 그게 이거를 문제 아니야.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 미국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예 양극단에서 이게 서로 싸우고 그렇지 있는 거 서로 이해를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이 우리 소위 시대에도 말하는 필요한 서로 자상이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겔의 변증법도 있겠고 관습법. 뭐 이런 게 있지만 화이트헤드의 합생과 전이도 있겠고 뭐 불교의 그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결국 다시 또 산은 산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건데 화쟁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화생론이라는 거는 논쟁을 서로 이렇게 서로 어 화해를 시키는 거야. 어떻게? 논쟁 화해시키는 건데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등장을 시켜요. 그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음, 불교 논리에 유무 사상이 있고 사실 그 유무가 굉장히 핫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에요. 불교 역사에서 유냐 유무사상. 원래 유냐 무냐 다시 말해서 공 아니야 공. 어 공이냐 공과 색을 어떻게 보느냐 공과 공이 색을. 있으면 색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희색. 어떤 불교는 색은 가짜다. 그 어떤 쪽 봐는 아니다. 이 공이 이제 색을 포괄해야 된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거를 그 연, 그 연관 역설적인 그런 측면들 있죠. 서로 이제 역설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승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알잖아요. 그 논리를 원효의 논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그 책 보지 않았어요? 옛날 뭐 김상희 교수님 책에 판비량론, 판비량론. 판비량론도 그 판비량론이 거기에서 너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거기 그 뭐 수학자까지 끌어오지 않아? 맞아요. 수학자들. 그렇죠. 어, 현대 수학, 뭐 칸토나 괴델. 어. 사실 이제 굉장한 우리의 그 의식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효의 얘기는 뭐냐면 어. 끊임없이 반대를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를 연결시키는 연결시키는 건데, 연결시킨다. 무슨 얘기예요? 근데 반대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반대를 이거를 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거를 이제 화합을 하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야. 이론상으로는. 반대를 그러니까 화합시킨다. 지금 여당 야당 이게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뭐
어떤 그 분리적인 그런 요소 서로 막 분리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여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자꾸 그 정치를 위한 그 어떤 권력 투쟁의 장으로 이게 몰아가는 이런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죠. 여기에 권력 형식 이게 그 사실 이게 종교에서는 가능도 한데 일반 그 학문 세계나 이런 근데 그 것들이 당시에 그러면 원효가 음. 이 화쟁 사상으로 종교를 통합시켰나요? 그 당시 불교를 그래서 통불교라 그러지. 성불교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원마인 그 일심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일심 사상이라 예, 그래요. 왜 마음과 결국 이제 모든 세상의 그 원효의 해골바가지 얘기 유명하잖아.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중국 유학 가기 전에 당나라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거기에서 해골바가지로 물을 먹었는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먹을 땐 몰랐단 말이지. 너무 근데 나중에 알고 맛있었지. 보니까 너무 나중에 알고 맛있었지. 맨 예. 처음 먹으니까.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그러니까 그렇다. 그때부터 이제 막 그냥 뭐 엄청난 거. 이게 사실 그 사람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모든 거는 이 마음의 이제 아, 작용이라는 건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마음 그러니까 어떤 도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유심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결국 그 유심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작용인데 그래서 그 마음만이 진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과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회통한다. 결국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의 세계는 결국 우리 마음과 분리된 세계가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한류나 사물도 동성의 원리랑도 연결이 되네. 그렇지. 우리 사물도 응, 우리가 볼 때 다 다르거든. 결국 이 마음이 거기에 투사가 돼요. 응. 우리 홍 선생님이 이게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들이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서로 다르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융에 의하면은 우리의 의식 그 사이키가 이게 투사가 되거든. 이게 프로젝션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뛸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게 서로.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렇듯이 네. 그렇듯이 지금 여당 야당도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원효의 그 화쟁론 사상에 입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어떤 분리된 어떤 적이 아니라 음, 그 내 안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게 회통이 돼야 되는 음, 이게 서큘레이트 돼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여당 사람도 야당도 여당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적으로 규정할 때 그게 나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내 음. 안에 있는 그 사이키가 무의식 세계가 저쪽으로 투사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저 못된 놈을 보는데 이 적을 보는데 이 적이 결국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거 이거를 좀 그걸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종교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글쎄 뭐 종교 지도자들 종- 종교자들이 그런 걸 하나 근데 그럼 안 물론 해요. 말은 다 하지 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번 기독교에서 희한한 게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전폭적으로 또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러는데 하예 그 무당 원래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어 그런데 어떻게 지지를 했냐 그러니까 그 그 그 그 김건희 에 대한 그런 거는 다 가짜 뉴스. 어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예. 기독교인들의 최고 그 강점이 뭐냐면 이게 선별적으로 본다는 거야. 딱 이게 선별로 아니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독교에서 또 양심선한 사람들 많이 있고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그 목회자 협회에서 뭐 이재명 지지도 많이 하고 그랬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 그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그 목사님들은 윤석열을 좀 지지를 했는데 난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당들이 내가 되게 볼 싫어하지 때 않아요? 내가 느낀 거는 무당들 엄청 싫어하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 셀렉티브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다 이제 가짜 뉴스이겠고 이제 허상인 뭐 사실 이제 참 그 선별해가지고 그것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게 허상인데 사실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만큼 이단을 쉽게 규정하는 데가 없어 역사상 역사상. 그게 굉장히 근데 지금 나는 화이트헤드에서 아주 진짜 명언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 놓인 구체성의 이 논리라는 거 잘못 놓인 구체성의 오류 이게 나 한국말을 좀 Striking 이상 concreteness. the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인데 나는 이건 대단히 이게 무슨 말이야? 철학의 문제를 딱 그 한 프레이즈로 한 구로 음, 정의한 건데 무슨 말? 철학이라는 거는 이 우리나라 우리가 이렇게 취사 선택한 그 추상화 시킨 거죠 추상 작업 이거를 비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굉장히 셀렉티브하다 뭘 이렇게 볼 때 perception 이게 감각 지각 뭐 배운 거 이런 것들 뭐 믿음 체계 이런 거에서 딱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이게 딱 보는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좋다 이거지 아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관계가 그거 있잖아. 인지적 관계가 있잖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왜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체계화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체계화 시켜야 돼 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음, 논리정연하게 체계화 시키려면은 추상화 작업이 음.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가 선별한 이거를 완전히 그 리얼리티로 파악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가 진짜 사실 팩트라고 생각을 한다고. 팩트로 믿어버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잘못 놓인 우리가 추상적인 거를 마치 구체적인 것처럼 착각을 해. 구체적인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선별해 가지고 이렇게 추상화 시킨 건데 그거가 진짜 있는 구체적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막 있는 이런 것처럼 이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놓여진 거예요. 우리의 추상이 마치 구체적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놓여졌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가 제가 보기에는 고 박사님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 뭐 미국의 복음주의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과학이랑 음, 이게 혼합이 되면서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음, 이게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과학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다 신화적인 사고 가운데 성경을 보고 뭐 경전을 보고 그랬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맞는 거다. 과학처럼 이게 실제로 창조가 6천 년 전에 일어난 거다. 계산을 해보면 예?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를 했고 뭐 인간처럼 생긴 하나의 신이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기적 같은 거 계속 일어났었고 성서의 그 말들이 다 과학적으로 다 진리다. 음, 과학적인 그 디스크립션이다. 음, 그런 것과 맞물려서 더 극단적으로 음. 그 도쿄가 발전한 그렇지. 게 아닌가 현대화에 있어서. 예, 그 굉장히 창조과학에서 또 얘기하는 게 아니 저기 뭐야, 그렇지 뭐 그러니까 지구, 문자주의와 과학주의가 만난 거. 이것도 예, 한 결과 한 거 아닌가 그런 한 생각이. 걸 했죠. 네. 그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의 극단적인 과학주의와 극단적인 그런 어떤 광신적인 요소들이 그 만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인식의 그런 한계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인식의 그런 한계를 보지 못하고 딱 그 대상을 파악을 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구체적인 그것이 뭐 실체처럼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라 그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객관적인 진리다. 그게 사실 객관적인 진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역사상 기독교에서. 없지. 근데 그것도 과학이 나오면서 이 나오면서 과학주의가
객관적 진리가 맞는 그 과학의 언어를 이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거죠. 그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사실 이게 굉장히 그게 이제 과학에서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그 과학적 언어를 빌려다가 놓고서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그 이제 그 뭐 디자인 이론이니까 사실 과학에서 이제 전개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있어요. 그 디자인 티어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인텔리전스. 지구 역사가 뭐 인류 역사가 뭐 600년의 어떤 이런 거 그 전에 그 기록도 많은데 그것도 이제 믿지 않고 그냥 다 가짜고 이거를 공룡 마치 그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경전에 근데 이거를 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갖고서 이거를 갖다가 막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당시 시간 개념이 설립이 되어 있지 관리 이게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하루 이틀 지금의 그 무슨 그레고리안 캘린더식으로 24시간 이런 하루에 뭐 이런 개념으로 갖고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또 이게 문자주의와 맞아요. 그 어떤 과학적 언어가 결합이 돼 가지고 아주 기이하고 기형적인 이런 해석들이 아주 팽배해 있잖아. 그걸 또 안 믿으면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이제 굉장한 보수 쪽에 그런 이제 지금 모든 문제죠. 것을 미신화시키고 악마화시키고, 악마시키고 예. 그러죠. 그러면서도 무속신학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 사실 그런데 실제 저 부흥회 같은 데 보면 완전 무속적이고, 아니 그러니까 무속신앙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예요. 그 기독교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 그게 아, 그, 그렇죠. 그 자기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국 기독교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면 속에 우리 아, 인간들은 샤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뭐 근데 다 이거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의식 속으로 다 이게 타고난다고 태어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 새로운 모습을 싫어하는 거구나. 이제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맞아요. 이게 거구나. 갖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종교를 그러니까 들어오잖아. 그리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고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잖아. 그 거기서 사용하는 삼위 뭐 기독교라 하면 삼위일체는 이런 새로운 언어가 들어와요. 어. 그러면 이게 사실 거기에서 명맥이 흐름이 이어지는 건데 이거를 차단을 시켜버린다고. 그러고서 그런데 그게 자기인 걸 어떻게 하겠어? 자기, 아, 자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보수적, 거구나.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그 자기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거는 더 그냥 이게 더 양극으로 흘러. 양극으로 흐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투사시켜. 다른 사람한테 투사시킨다고. 아, 우리가 직장에서 이게 화난 사람들이 왜 어디한테 다 똑같아요. 뭐 화났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 화풀이 하잖아. 화풀이. 소위 말하는 이제 화풀이가 그런 건데 바꿔야지. 화풀이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이런 것들을 투사시키는 거 아니야. 똑같듯이 그 쌓여 있는 이 지금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투사시키는 건데 문제는 그거 이거를 회통을 시켜야 돼요. 화쟁 이론에 따라서 이게 참 이게 회통이 되면은 대통이 되면. 이게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은 고박사님 뭐 근데 뭐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자기 모습을 한국 기독교 음. 국한시키자고요. 예. 미국 기독교 잘 모르겠어요. 다니기는 했었는데 국한시켜 보면 한국 기독교 자기 안에 무속 신앙적인 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음. 회통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 그렇지. 어? 그 그거 어떻게 해? 아니 지금 받아들인다는 게 증오하고 있는데 지금 아, 기독교가 증오하고 거기에서 있는 그런데 증오하고 그런 있잖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 간의 대화 뭐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그러잖아. 그럼 그 대화하자는 사람 잘못됐다고 이단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 글쎄 뭐 그렇게 말이 안 통한 사람 그렇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통하지 않고 그런데 뭐 그걸 갖고서 뭐 어떻게 자기가 그 거부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희망이 없는 건가 기독교는? 뭐 우리나라 기독교 아니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꼭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바뀌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그랬다가 또 자기가 새로 그렇지. 나 어떤 같은 사람. 새- 대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고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깨닫고 뭐 이런 계기가 뭐 이렇게 오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신물을 느끼면서 이제 그 도대체 왜 종교는 이렇게 갈등을 할까 뭐 이러다가 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아 서로가 같은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언어가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그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로 공격을 해야 되고 또 자기 결국 그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거든요. 이게 이 자기 내면인데 이게 참 그래서 자기라는 거 셀프라는 거가 굉장히 융에 있어서는 크지 이거 엄청난 넓은 그런 일종의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흘러간다고 이제 불교 철학이 이제 거기서 또 등장하는 융은 불교 철학도 많이 그 인용을 했거든. 자기의 그 집단 음, 그 심층 심리학 이론을 이제 음, 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음, 불교의 자아론이 아주 굉장한 그 융에게 굉장한 큰 자기 그 음. 심리학 이론에 큰 공헌을 하게 되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no self 무아 이론인 무아가 예, 셀프로 연결이 되는 건가? 그렇지. 그게 이제 no self라는 게 아나트만의 번역인데 그 아나트만이라는 거는 음, 사실 그게 그것도 이제 컨텍스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힌두교의 그 아트만 사상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트만이라는 거는 인간 내면의 깊숙한 자아를 얘기하는데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인간 내면의 깊숙한 자아는 굉장히 그 인디비주얼한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개인이 이제 그거를 갖고 태어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전에 우파니샤드 때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칼만이 브라만이니 아트만이니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 그게 이제 800년에서 500년이었거든 인도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카스트 사상을 만들어내. 카스트 사상 이게 정치하고 결합해가지고 아주 기형적인 요소인데 아트만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태어난 어느 가정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아트만은 아트만이라는 건 인간의 가장 깊숙한 자아인데 이 뭐 영혼이라면 영혼 소울이고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윤회되잖아 윤회. 음, 윤회되다 보니까 결국 그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카르마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별로 안 좋으면은 아주 그 천민으로 예, 불가. 천민으로 탄압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불교가 그거를 엄청 이제 도전을 하잖아요. 불교가 크게 그러면서 아나트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no 원래 이제 아트만이 셀프잖아. 해석을 해보면 그게 인디비주 그 디스크리트 셀프라고 보면 돼요. 디스크리트 셀프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프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셀프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반대하면서 그런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no individual self 아니면은 사실 그게 무아론이 그러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자아의 개별성 이런 것들을 어 비판을 하죠. 자아의 개별성이라는 건 허상이고 사람들은 그 노셉 무아론을 얘기할 때 자아로 자아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고박사님이 게 얘기하는 거는 그 윤회를 할 개별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아니 아니 않는다. 아니 아니 윤회 윤회를 사상은 하면서 윤회는 불교에서도 어, 힌두교하고 같아요. 윤회 사상은 불교에서도 받아들이지. 이 윤회 카스트 사상은. 아니 내가 카스트 제도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업보를 쌓고 좋은 그렇지. 업보를 쌓으면 좋게 태어나고 이제 하고 나쁜 업보를 쌓으면 나쁘게 뭐 그러니까 윤회할 내가 없으면 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 얘기 아니에요? 이쪽에서 윤회를 동시에 믿으면서 무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윤회를 얘기하면서 무아를 얘기한다. 무아를 얘기한다고. 불교에서도 윤회를 받아들이니까. 음. 그런데 불교에서 힌두교를 비판을 하지. 지금 힌두교가 지금 완전히 이게 카스트하고 자아로는 관계가 없는데
그걸 갖다 연관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어떤 아, 가해와 불화민의 자아로는 연결이 되지 예, 않았다. 예, 예.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은 우리가 윤회되는 자아는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개별적인 실체적인 떨어져 있는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이 관계적 자아가 윤화된다. 이거 관계적 관계적 자아가 자아가 예, 그 관계적 relational 자아가 self가 이게 윤회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 자아가. 관계적 그러니까 자아는 뭡니까? 관계적 자아라는 건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건데, 너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 남의 아, 고통이고 남의 진정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또 나의 그 기쁨이 남의 이런 어떤 이 자아 자체가 그럼 우리는 저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생각하는데 사실 실체가 없는 게 불교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흐르는 시간이. 사람들은 근데 추상화시켜. 아까 그 화이트헤드 얘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추상화시켜 버려. 그러니까 딱 볼 때 그 흐르는 그 과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딱 인지를 하면 그거를 정체시켜 버린다고. 그딱 그러면 그 윤회라는 게 그럼 어떻게 보면 자아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는 윤회인가? 그렇지. 그렇지. 그 어, 일종의 그래?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결국은 극락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되는 거야? 윤회의 목적이? 저기 그렇지. 대승불교에서는 그 어떤 모든 사람이 일단 붙여져.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불심을 다 갖고 태어나요. 불심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다 부처인데 우리는 근데 문제는 불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쌍한 중생들이 참 많지.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불심을 봐야 되거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불심을 수행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보질 못하고 꽁꽁 얼어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부처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시간. 다 무상이라 그러지. 이런 것들을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전부 여기서 말하는 다가 시간은 무상, 변화를 얘기하는 예, 거네요. 예,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영원히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이 그렇지. 변화를 얘기하는 예, 시간을 얘기하니까. 흐르는 현재 이런 어떤 건데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이래가지고 음, 흘러가는 거야. 지금의 현재라는 거. 현재라는 거는 이게 영원한 현재거든. 영원한 현재죠. 영원. 근데 마치 이게 무상이라는 거는 영원히 딱 정체된 고착된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흘러가는 건데 어 근데 인간은 집착을 하지. 예, 인간 집착을 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집착을 하면 보면은 상화시키고. 예, 이상을 시키고 이게 보면은 다 그래. 실체화를 시켜. 우리는 아주 딱 실체화를 시키거든요. 딱 이렇게 이게 보면은 뭐 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하나의 있는 존재 같잖아. 근데 사실 이게 존재가 아닌 게 이게 바다가 없으면 산이 없어. 그러니까 바다가 산이라 생기는 게 그 바다가 이렇게 얼은 거거든. 오랫동안. 아주 그냥 엄청난 시간 동안. 이게 얼어가지고 또 산이 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제하고 보잖아. 사실 이게 없는 거예요. 자체 존재 자체로 이게 흐르는 다 강물이거든. 이게 그리고 보면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예, 이게 고정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없지. 양자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엄청이 무한히 그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입체 주체도 분리가 안 이게 되고. 나누는 게 의미가 서로 다 이게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이게 파동과 입자 이런 것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음.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그만하자. 아유 나 이제 여기는 9시 37분이야. 네, 나중에 또 계속 하자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하이데거 음. 존재, 존재. 존재 하이데거의 존재. 다시 존재로 다시 돌아가죠. 예, 그 존재라는 게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뭔가 뭐라 그랬어요 원어가 예? 일심? 일심. 네, One 일심적 mind. The one mind. 원마인드 이게 유심. 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박사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어, 네,
다음에 보죠. 야, 근데 잠깐만. 잠깐만 끄고 끊겠습니다.